장관은 그래서 언제 출마하는 걸까요? 12월 27일 이후일까요? 왜 12월 27일 이후일까? 이준석 대표 때문인가요? 왜 갑자기 12월 27일? 아니 그거는 이제 제 추론인데 12월 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연말께 이렇게 나오고. 그게 이제 1월 11일 전에, 네, 전에 사퇴를 해야 되겠죠. 네. 후보자 사퇴 시한이 1월 10일인가 네, 네. 그런데 그게 그 이제 비례대표가 아니고 지역구 후보로 나왔을 경우는 그렇고요. 네. 비례대표는 한 달 전, 30일 전에 이제 사퇴하면 되는 거니까 12월 말께라는 게 한동훈 장관 한 사람만 좀 돋보이게 할 해서 네. 뭔가 당에 좀 중요한 쓰임이 있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원포인트 개각식으로 네. 한동훈 장관이 나오지 않을까. 이미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저도 100% 동의. 네.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은 세트로 어쨌든 다른 장관 할 때 넣었잖아요. 세트로 예, 넣은 예, 거고 예, 예. 세트로 한동훈 장관 넣으면 기분 아깝가네요. 예. 나는 원어브 대비 아니야. 나 완탑인데 예. 원탑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별도로. 원탑 대우. 원탑 대우, 예. 원탑 대우 해놓은 거죠. 원희룡 예. 장관이 좀 기분 나쁠 거예요. 예. 나는 원어브 대비냐. 그러니까 이제 막 정광훈 목사 막 거기 찾아가고. 가는 거예요. 본인이 좀 떠야 되니까. 그런데 예. 저도 뭐 어쨌든 원탑 대우는 해주는데 나오긴 나올 텐데 아니 그래도 최소한 장관 자리는 두고 가야지. 지금 막 의원총회 가서 뭐 또 얘기도 하고 맞아요. 막 그 장관 자리로 막 그 법무부 일정이라고 막 돌아다니고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지금 장관이에요 지금 예, 현직 그만두지 장관이에요. 않았어. 맞아요. 정광훈 목사 거기 가가지고 제가 뭐 간증하러 왔고 뭐. 나는 지금 현 정부에 있는 이 장관들의 기본적인 이 뭐라 그럴까요? 도덕성, 정무적인 생각이 진짜 빵점이다. 최소한 예전에 보수 정부 그러진 않았어요. 장관이 있으면 장관직을 하고 그다음에 장관 끝난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전혀 그게 없어. 네. 본인이 국가에서 녹을 받으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는 게 저는 참 다 법조인이잖아요. 다 검사 출신이고 이런 분들이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 정치적인 뭐 무슨 허위 발언을 했거나 뭘 했다고 해서 다 처벌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본인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네. 공무원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치인 중립. 그렇죠. 맞잖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선거철에. 네. 근데 그 본인들은 다 안 지켜. 이거는 그냥 법무부 행사고 이거는 간증 행사고. 말이 되냐 참. 그러니까요. 진짜 국민들은 다 아는 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내각 구성원들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출격을 하면 12월 말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출격을 하면 아까 이제 조선일보에 나온 수도권 선거판이 바뀔까요? 6석이 막 60석 되고 막 이렇게 늘어날까요? 6석이면 7석도 안 될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마용성이나 이런 데 가서 민주당 지역구에 가서 이겨주면 모르겠지만 그러려고 하겠어요? 본인 들어가야지 안전적으로. 안전종. 지금 6개 중에 하나에 간다. 6개 안에 낀다. 예. 6개 안에 가든가. 이때는 또 원오브 데미네. 그렇죠. 아니 원오브 데미 아니죠. 그래도 어쨌든 되는 대로 가겠죠. 안 되는 데 가야 의석이 느는 거잖아요. 되는 데 가는 건 의석이 안 늘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뭐 되는 데 가거나 비례로 가거나 하겠지. 안 되는 데 가려고 하겠어요. 다 안 가겠죠. 뭐. 일단 그 이제 한동훈 장관의 시기를 보는 게 그 김건희 특검하고도 좀 연동이 돼 있을 거예요. 원래 오늘 특검을 처리하려다가 임시국회로 넘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일이나 28일로 가는 건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그 양쪽 그 지도부가 당내에 그 서로 이렇게 구심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의원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거의 담합 비슷하게 김건희 쌍특검을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도움이 될 거냐. 그 얘기한 대로 외연 확장을 해서 의석수를 늘려주면 도움이 될 건데 대통령 지지율만큼 지지를 받으면 아무 도움이 필요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구로 출마하면 안전한 곳에서 하겠죠. 당연히 본인 그 국회의원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전국 선거를 지휘한다는 명목으로 비례를 받아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강남이나 이런 지역에 이제 지역구로 출마하게 되면 좀 머쓱하지 않겠어요? 누가 나가도 당연히 되는 지역에 나가서 당선돼서 들어오면 그게 무슨 지도자라고 인정해 줄 수 있냐 좀 이런 비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지점에 보면 예를 들면 병립형으로 회기가 됐을 때 거의 후순위 비례 받아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도 생각을 하는 것 같던데 만약에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아니 뭐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사실은 뭐 선거는 구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권 심판이 아니면 야당 심판이야 이건데
정권 심판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검찰 독재 이 프레임이 되게 강한 말이에요. 지금 네. 방통위원장도 검찰 출신하고 네, 예. 거기에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냥 아바타예요. 제가 보기에. 윤석열 아바타지. 네. 검사 출신이고 수사했고 법무부 장관이고 하는 게 뭐예요. 수사받고 잡아놓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야당 까고 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뭔가 말씀처럼 뭐 중도 확장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거 보여줄 게 있어요? 하나는 없다고 봐요. 그냥 윤석열 시즌2를 원하느냐 아니냐. 윤석열 이 검찰 정권의 연장을 원하느냐 안 하느냐. 거꾸로 심판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중도 확장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이라는 게 결국은 세대는 20, 30대, 지역은 호남, 네. 그다음에 중도 세력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여기에 과연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소구력이 있느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면 지역은 대구, 네. 그다음에 뭐 중장년층,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여기에 기본적으로 소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보여지거든요. 그럼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몇 번의 그 메시지를 내는 자리가 있을 건데 네. 거기에서 보다 개혁적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된 메시지를 낼 수 있냐, 그럴 용기가 있냐,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성이 나왔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히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거 견디면 정치할 수 있냐. 그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정치력이고 정치적 비전이겠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게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여론조사 지형을 살펴보면 20대, 30대, 네. 그다음에 중도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여당보다는 야당을 한 2배 정도 더 지지하는 걸로 조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절반이에요. 이 세대들과 중도 지지층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중도 확장성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원희룡 장관은 그 가능할까요? 이제 하루는 또 중도 확장한다 그랬다가 하루는 또 막 정광훈 목사한테 갔다가 그것만은 뭐냐면 네. 원희룡 대표가 아직 원희룡 대표 아니라 장관이 아직 어디에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제주도 갔다가 이거 왔는데 네. 그럼 어디다가 정해야 되잖아요. 자기 나갈 만한 데를 아직 못 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상황이겠죠. 네. 그래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개항 간다 그러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신 오니까 내가 가만히 붙겠어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국판을 보고 붙는 거기 가서 이길 리도 없고 네. 제가 보기 원희룡 장관은 한번 질러본 건데 네. 아, 내가 갔다가 지금 어떡하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도 되는 데 가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수도권에 되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양평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곤란한 거죠. 그렇다고 네. 비례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네. 장관인데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중도, 수도권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핵심이. 근데 중도에서 소구력이 있어요? 원희룡 장관이나 없죠. 지금 중도나 수도권 청년에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고기를 약간 차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낙연 대표가 명분이 약한 게 이낙연 대표가 중도, 수도권 청년하고는 또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호남. 약간 중도라기보다는 민주당보다는 약간 중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또 수도권은 아니잖아요. 네. 청년은 아니고 약간 올드한 예전에 네.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이라서 안 맞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1대1로 비교하는 건 안 맞아요. 지금 왜냐하면 양당의 지지가 말고 중간층에 있는 사람 누가 잡냐 싸움인데 어쨌든 수도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약간 거기에 가 있어요. 청년 일단 2030. 그다음에 중도 중에 약간 수도권도 아마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 중도 수도권 청년의 소구력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을 원톱으로 세워가지고 내년 총선 지휘를 맡길 가능성이 되게 높고 선대위원장 얘기도 나오는 거고 전국선거 지휘해야 돼서 비례대표 가능성이 더 높다. 지역보다는 비례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착각인 거지. 착각이다. 왜냐하면 네. 한동훈 장관이 대구 갔다 오고 대전 뭐 울산 이렇게 다녀보니까 뭐 사람들이 뭐 구름대처럼 몰리고 사진 찍는데 3시간 걸리고 예. 있다는데 그 갑자기 역에서 만난 사람한테 꽃다발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준비해갖고 오는 거지. 미리 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가는 일정을.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사전 기획된 뭐 이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은 메시지가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성이에요. 그거 못 해내면 한동훈의 그 정치로 그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우리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그 국민의힘에서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는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동훈이 그 외연 확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성이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외연 확장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동훈 장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꽤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고 한동훈 장관의 지지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로 전환되고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실제 선거운동을 할 때 강남하고 영남 말고는 한동훈 장관 오라는 데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선거운동할 때. 선거운동 도움이 안 되면 오라고 안 하죠. 저도 100% 동의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발광체 아닌 건 맞잖아요. 네. 검정이나 반사체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상명하복과 이 위계질서가 강한 데가 검찰이에요. 그렇죠. 군대보다도 더 강해. 군대도 완전히 민주화됐어요. 지금 사병들이 장교원이나 막 사단장한테 막 엄마 통해가지고 막 밀어넣고 막 그래요. 진짜라니까요. 여기 뭐 대대장, 중대장 이런 분들이 그때 저도 꿀차파예요. 옛날, 예, 얘기 들었어요. 막 톡방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네.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 비대 없으면 화장실 못 가는데 왜 군대 비대 없냐 뭐 이런 거 중대장, 대장들이 엄마들 때문에 네. 그리고 힘들다고. 사단장들한테도 직접 엄마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즘 군대는 아. 옛날처럼 상명하고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 대한민국 엄마가 유일하게 움직이는 군대예요? 유일하게 못하는 그때가 검찰이에요. 검찰. 지금도 검찰은 상명하복이고 예를 들어 밑에 불만 있다고 해서 뭐 검찰총장한테 얘기해 죽었다 깨어도 못해요. 그런 문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생 산 사람이에요. 네.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돼. 검사 100%. 동일체, 그러니까. 상명하복. 맞아요. 그게 검사 중에 제일 센 데가 특수부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군대도 저도 제대 오래됐지만 예전에는 막 상관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네. 요즘 안 그래요. 앉아 있어요? 검찰은요. 네. 상사 오잖아요. 다 벌떡 일어나. 지금도. 야, 지금도. 응. 그리고 그때 어디 복도 갈 때도 다 서울대로 가고 예. 식당에 들어갈 때도 다 서울대로 가고 예. 나올 때도 다 서울대로 나오고 요즘 안 그러잖아요. 공무원들도. 군대보다 더하네. 군대보다 더하다니까. 그런 서열 문화가 있어가지고 네. 죽었다 깨어나도 거의 못 벗어나요. 네, 하여튼 지금 뭐 상황은 매우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상황인데 지도부나 용산이나 실제로 그 권력 핵심에 있는 분들이 안 받아들이는 건지 못 받아들이는 건지 인정을 안 하는 건지 하여튼 저희들은 계속 알려드리고 있다.